안녕하세요.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이자 사실은 많이 간과하고 계신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영어를 라이팅 하는 거를 첨삭을 하다 보면 브레인스토밍에 가장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글쓰기를 딱 시작을 하죠. 그러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이거 빨리 영어로 써야 돼. 이걸 빨리 영어로 써야 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막 쓰기 시작해요. 막 쓰기 시작하면 문제가 글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읽다 보면 그래 이 말 멋있다 멋있다. 근데 포인트가 뭐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보면 브레인스토밍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쓰는 그런 스텝을 사실은 저희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저희가 좋은 글을 읽거나 좋은 논술을 읽거나 뭐 좋은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보면 굉장히 말들이 멋있어요. 그게 영어 글쓰기와 한글 글쓰기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한글 글쓰기는 글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압축적이죠. 그리고 그 단어 표현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한국에 와서 언어 장애자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말이 어려워요. 한자도 많고. 그런데 영어는요, 좋은 글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좋은 글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농담 반으로 미국 사람으로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비해서 좀 바보예요. 네, 저도 바보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나의 포인트는 이거야. 그런데 나의 포인트에 관한 그 서포팅 아이디어는 3개 정도 있어. 3개 정도의 서포팅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 밑에 이그젠플은 이거야. 라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을 해줘야지 미국 친구들은 그거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글로 쓴 글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참 단어도 멋있고요. 막 시적이고 정말 어떻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멋있는 글들이 많은데 그걸 그대로 영어 글로 옮겨 쓰시면 사실은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좋은 글로 인정받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하나, 특히 글쓰기를 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마인드맵을 짜야 할까를 조금 더 3가지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 글도 똑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 3가지로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은 글의 문을 여는 거죠. 후킹 포인트를 써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게 서론이에요. 그리고 본론은 바디라고 하죠. 바디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글의 몸통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어떻게 지지하고 가는지가 사실은 바디가 메인이겠죠. 그 다음에 결론은 그동안 바디에서 말했던 부분을 결론에서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나의 포인트는 이거야 라고 글을 끝맺는 게 본론이에요. 그래서 introduction, body, and conclusion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같이 배울 공부가 뭐냐면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어떻게 내 아이디어를 바디에 끼워 넣는지, 그리고 내가 방금 떠오른 이그젠플이나 서포팅 아이디어를 어디다가 넣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 정리를 하는 법을 같이 3가지를 배워볼게요.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가 생기고 나서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내가 이 글을 이렇게 써봐야지 라고 떠올랐을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아이디어를 다 써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다 써보고 그걸 이렇게 본 다음에 그룹에 맞게, 메인 아이디어에 맞게 그룹을 짜는 거죠. 이쪽 그룹은 예를 들어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썼어요. 그런데 2번째 그룹은 겨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3번째는 겨울은 가족들과 같이 다니는 즐거운 여행이 많다라고 썼어요. 그럼 3가지 그룹으로 인해서 나는 겨울이 좋다라는 콘클루션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다 쓴 다음에 그룹핑을 해서 글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책을 쓰시는 분이나 글을 어부로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이디어를 다 짜신 다음에 그룹으로 묶으시는 게 가능하지만, 저희처럼 뭐 빠른 시간 내에 숙제를 해야 된다든지 혹은 프로젝트를 써서 내야 된다든지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우리로서는 메인 아이디어를요 퉁퉁퉁 넣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서포팅 아이디어, 이그젠플들을 살살 문맥에 맞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세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해 볼게요. 주제가 빵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내 메인 아이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여름이 좋아. 참 좋아. 라고 메인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가장 하는 실수가 뭐냐면 메인 아이디어가 나옴과 동시에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영어로 써요. 영어로.
근데 영어로 쓰면요. 글이 굉장히 좁아져요.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 글이 영어로 쓰는 글이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 영어로 쓰기 시작하면 내가 벌써 지금 영어로 글 쓰는 거에 대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을 영어로 했구나가 보여요. 제가 보일 정도면 미국 사람들은 정말 글이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가 이거야라고 정해진 순간, 물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키워드 중심으로 쓰셔도 돼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 중심으로 영어를 쓰셔도 좋고, 두 번째, 한글로 쓰세요. 브레인스토밍은 반드시 한글로 쓰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가감 없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려면 한글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바꾸는 작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브레인스토밍은 한글로 꼭 쓰시고요. 자,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글을 쓰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나서 하실 일은 내 메인 아이디어를 정해야 되죠.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메인 아이디어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인 아이디어가 글 전체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메인 아이디어 안에도 분단별로 아이디어가 있겠죠. 분단별로 주제가 있겠죠. 그 주제를 정하셔야지 돼요. 네. 제가 조금 이따 좀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 분단별로 들어가 있는 메인 아이디어에 그 분단별마다 그 아이디어가 있겠죠. 주제가 있겠죠. 그 주제에 맞는 이그젬플을 끌어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글을 좀 더 충분히 풍부하게 쓸 수 있는지 그 메인 아이디어에 맞는 이그젬플을 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driving while drunk. 그쵸? 좀 취했을 때 driving while drunk could change your life.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가 주제예요. 물론 이거를 술을 마셔도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당연히 많은 방면으로, 많은 사이드로 아마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글이 아마 흘러갈 거예요. 제가 잡은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정말 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사람의 판단력이 나빠지죠. 내 집에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집에 찾아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판단력이 어려워져. 예를 들자면 판단력이 나빠진다는 게 첫 번째 제 서포팅 아이디어. 첫 번째 문단의 그 아이디어예요. 두 번째 문단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운전을 해서, 그러니까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면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평생 불구로 남거나 불구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가 저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팡팡 두 개가 생겼죠. 하나, 알코올은 나에게 나쁜 판단력을 준다. 옳은 판단력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술 마신 채로 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도 줄 뿐더러 나도 평생 상처가 남는 그런 사고가 남을 수 있다. 두 가지죠. 제가 방금 영어로 쓸 글인데 한글로 키워드를 썼어요. 브레인스토밍을 했어요. 왜? 그래야지 제 생각이 좀 확장될 수 있어요. 영어로 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생각이 좁아져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글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꼭 한글로 키워드를 쓰세요. 첫 번째, alcohol gives people bad judgment. 그게 저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 첫 번째 단락에 따른 이그젬플 두 개를 생각을 해냈어요. 어떤 이그젬플? Drunks often fall asleep while driving. 자, 운전할 때 잠을 자요. 그게 좋은 판단력일까요? 아니요. 판단력이 완전 절로 갔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이그젬플 중 하나. 그 문단에 있는 두 번째 이그젬플은 뭘까요? 두 번째 이그젬플은 Drunks often end up slurring their words. 말을 이렇게 꼬부락꼬부락 말을 한대요. 그쵸? 내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다니다 보면 말도 흐려져요. 그게 나의 나쁜 판단력 중에 두 번째 얘겠죠. 첫 번째 단락은 그렇게 끝났어요. 두 번째 단락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두 번째 단락은 You could have an accident and be permanently disabled. 너는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평생 불구가 될 수가 있어. 그게 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거기에 따른 두 가지 이그젬플을 넣어드릴게요. 두 가지 이그젬플. 첫 번째,
You might end up in jail with a criminal record after having accident. 그쵸? 그거는 정말 저에게 평생 남을 수 없는 상처예요. 남을 수밖에 없는 상처예요. 뭐? 내가 사고를 내서 그게 나의 크리미널 레코드로 남는다면 그거는 정말 평생 가는 상처겠죠. 첫 번째 에그젬플. 두 번째 에그젬플은 뭐가 있을까요? You might end up with lifelong guilt if you hurt someone in an accident. 너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고로 그렇게 다치게 했으면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어디로? 마음으로부터. 자, 그렇게 두 번째 단락이 끝났어요. 제가 한 이야기는 사실은 다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제가 한 거는 제가 떠올랐던 생각을 딱 서랍장에 정리하듯 첫 번째 서랍장에는 이 아이디어 칸, 두 번째 서랍장에는 이 아이디어 칸을 딱딱 맞게 정리를 했을 뿐이에요. 영어의 글쓰기는 정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리를 잘 하시면 사실은 제가 장담컨대 70% 80% 이상은 쓰셨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맞는 타이밍에 맞는 포지션에 잘 아이디어를 껴넣느냐, 에그젬플을 껴넣느냐가 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브레인스토밍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잡히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